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제3단계 문제 해결 능력 제10강, 전체적으로 23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문제 처리 능력에서 세 번째, 자원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자, 직접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지혜, 그리고 희경, 현우, 수정, 정연, 이렇게 5명의 기술위원회 위원 소수인데 다음 표와 같다. 자신이 속한 기술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참가해야 되며 회의는 각 1시간씩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회의 시간을 계획하려고 할 때 최소 몇 시간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비위원회가 속한 지희, 희경, 이 사람 이제 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동시간대 A위원회가 개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혜가 동시에 두 위원회를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D위원회도 안 된다는 겁니다. B위원회가 우리가 개최된 그 시간에. 단 뭐냐면 이게 C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E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F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은. 그러니까 보니까 최소 이제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 명이 모두 참가할 수는 있는데, 단 이것이 겹치면 안 되는 거죠. 겹치지 않는 과정에서.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얼뜻 보더라도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 보면 여기 이제 세 개가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문제 안 되는데, 현우는 여기가 세 개 있고, 요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이것은 3시간 이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2시간 말도 안 되고, 최소 3시간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개 있고, 여기 세 개 있고, 세 개 있으니까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적으로 최소 3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까 말한 그런 식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밑에 다음 같은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이 표는 뭐 위에 있는 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표지만, 여러분 그냥 이 위에 있는 이 표에다가 그대로 시험장에서는 그대로 해도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한 시간이 만약 A위원회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 이제 A위원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요 일일은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겹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위원회는, 그렇죠. D죠. D를 보면 여기이기 때문에 요 1시간 동안에 이렇게 A위원회랑 D위원회랑 동시에 하더라도 겹치지 않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B가 있죠. B가 이제 2시간 사용된다면, 두 번째 시간에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보다시피 그때는 이 C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E 위원회도 되고 F 위원회도 되죠. 아무나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해서, 그 다음 겹치지 않는 걸 생각해서 어느 위원회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고려해 보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두 개가 현우가 바로 이제 중복되고, 이때 수정도 이렇게 두 개 중복되고, 정연도 두 개 중복되는데, 중복되는 것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바로 두 개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즉 뭐냐면, 이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2시간에 사용된다면 어떤 경우라든지 바로 경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이제 바로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이원회를 A와 D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B와 C가 가능한데, 물론 B,C가 아니라 B2가 돼도 되고 BF가 돼도 되지만 어차피 두 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4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최소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은데 그 말 뜻을 이해하는 데가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유형을 많이 본다는 것이, 그리고 이 시험에 여러분이 적응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식의 유형은 여러분이 처음 본 유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보고 얼른 그 뜻을 캐치하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실력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4시간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면 이제 이 차량 시승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모델은 이렇게 5개고, 그리고 신청 인원수가 있고, 배치 날짜가 있죠. 이렇게 배치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인원수가 이렇게 각기 다른데, 그때 이제 요 날짜를 보면 이제 이것이
겹치기도 하고, 요것은 이제 10일부터 17일 중 하루, 이것은 6일 동안의 하루고, 이것은 이틀이죠.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건 거의 뭐 확정됐다고 보야겠네요. 확정되고, 요것도 이제 17로 확정되겠죠. 12일과 17일 중 하루니까 요것만 확정하면 되는 그런 식의 배치 날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최대 시승 가능인은 차량 한 대당 15명이요. 하루에 한 가지 모델의 시승 행사만 진행한다. 대당 15명. 근데 여기 하루에 참가할 수 있는 고객 수는 최대 30명이다. 근데 지금 30명이 요것은 안 되지만 모두 넘죠. 그러니까 요 신청 인원수에서 일부만을 바로 이제 시승 행사를 할 겁니다. A는 다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15명이니까 30명에서 15명이니까 무조건 두 대면 되겠네요. 그지? 두 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대당 15명, 그리고 30명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계없이, 물론 여기서 이제 30명을 넘는 인원은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반드시 차량 한 대당 한 명의 운전기사를 동승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 한 명당 최소 10분, 최대 30분의 시승을 제공하고, 그것은 10시부터 17시 50분이다. 자, 10시부터 17시 50분이기 때문에 제가 얼뜻 생각하기도 이러네요. 이것이 이제 7시간 50분이죠. 7시간 50분. 그러니까 7시간 50분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한 대당 15명이 타기 때문에 최대 30분을 타더라도 바로 두 명이 최소가 되겠지만 최대 하더라도 한 시간에 두 명을 태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7시간 50분이라는 것은 7시간 30분만 되더라도 이것은 30분간 모두 풀 채워서 15명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 시간이. 그러니까 다 30분을 모두 시승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보다시피 여기 요것이 이제 어떤 공지사항과 신청 현황이고, 그 밑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지금 여기 하나에 우리가 요 PPT에 들어갈 수 없어서 여태까지 그랬듯이 좀 축소해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축소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이 풀고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이 내용 이제 공지사항과 신청 내용은 똑같은 거고, 아까 파악한 거고, 지금 문제가 1번이 바로 2번에 1번이 나가는 겁니다. 4번 A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계획을 세우러 간다. 다음 적절치 않은 계획을 모두 고르시오. 적절치 않은 계획을 고르라 했어요. 않은 계획을. 자, 그래서 읽어본다면 다음 같은 거네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C 모델의 경우 다른 모델보다 필요한 차량 수가 많겠건. 자, 아까 C가 여기 이제 57이기 때문에 많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하루 대당 15명이고, 그리고 최대 인원이 30명이니까, 이것은 모든 차량이 두 대면 됩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신청 인원수를 모두 채우라는 보장이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두 대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틀린 얘기입니다. 적절치 않은 걸 구했을 때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팀에서 운전 강사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되겠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앞에서 없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강사에 대한 정보는 인사팀에서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사업팀에서 문의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번 이제 분명히 옳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질 필요 없고,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보다시피 이제 5월 13일엔 세대의 차량을 준비하겠어. 아까 그랬던 거죠. 여기 보면 이것은 12일이고 이건 12일이고 13, 14, 그리고 여기 요것이 이제 12, 16과 16이겠죠. 그럼 여기 15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3일이니까 13일은 이제 요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이거에 관계없이 항상 그랬잖아요. 아까 두 대면 될 거라고 해서 바로 세 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30명을 최대 30명이고 대당 15명이니까 모두 두 대만 우리가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30명이 넘었다고 이제 세 대 인양하는 거지만, 이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 대도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D가 틀려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하루 행사 동안 일부 고객들은 최대 시승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테니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어. 아까 우리는 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죠.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계산했던 이제 모든 시간이 5시부터 17시 50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대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5명이 탑승이 가능해요. 모두 다 30분 동안 최대 탑승 시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사전 양해를 구했다.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항상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하고 20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 상당히 많이 틀렸는데 답은 기억 디귿리겠죠. 니은번만 맞는 답이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번의 1번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정확히 신청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처리 능력에 있는 바로 이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보면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아까 거기다가 바로 이제 강사들의 일정까지 나온 겁니다. 강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데 가능 일자 여기 12, 13, 14, 15. 자, 아까 가능 일자가 나오죠. 가능 일자 나오고 다음에 하이브리드 운전 경험. 하이브리드 운전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아까 자동차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A, B, C로 나왔습니까? A였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 운전 경험이 있는 강사를 배치해야 됨.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여기 신청 현황에다가 이거 나온 이제 강사 일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보면 안 돼. 강사 일정만 보면 안 되고 위에 있는 바로 우리가 신청 현황과 같이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아까 보다시피 이제 이 신청 현황과 이 강사 일정을 매칭시켜야 될 텐데, 아까 이제 날짜는 거의 확정됐죠. 여기 12일 날 확정된 거고, 여기 13, 14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여기 10일 날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 16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짜는 15일과 15일과 17이 남죠. 여기 이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읽어보면 이게 17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5일뿐이 안 됩니다. 여기 월 가능 일정을 보면 17이 없잖아요. 그래서 15일로. 그러니까 날짜는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조건에 들어가면 아까 보다시피 11은 여기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게 두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A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바로 김과 박이 들어갑니다. 김과 박이 들어가.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여기서 13일은 여기 있죠. 13일 여기 있습니다. D입니다. D. 13일이 가능한 사람은 여기 이제 김과 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2가 있죠. 2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13일이 가능한 사람 강이 있어요. 강. 그래서 여기 13일은 여기 2와 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14일은 여기 14일인데 14일이 가능한 사람은 이제 여기 지금 2와 강이 들어갔죠. 여기 2와 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일이 가능한 사람 여기 최랑 한이 있죠. 최랑 한이 있고 아까 요 15일이 가능한 사람도 최와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과 16일이 가능한 15일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14일과 여기 15일이 가능한 사람 그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제 그 배치가 이제 정확한가 아닌가는 문제 풀면서 하면 돼요. 문제 풀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은 A 모델의 시승은 다음 중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그랬죠. 김과 박이한테 맡기면 되겠고 맞죠? 김과 박이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김 모모 강사는 연속 이틀 무조건 시승 행사에 참여해야겠다. 자, 그런데 이 12일이고 13일인데 12일과 13일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13일은 이제 김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되죠. 그러므로 이제 2번이 틀려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만 돼도 답이 나오겠네요. 김 강사는 연속 이틀 무조건 시승에 참가해야겠다. 이 조건이 맞지 않죠. 아까 김이 12일 날 참가했다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때문에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13일인데 13일은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참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조건은 우리가 보면 모두 다 맞져 있겠죠. 행사 기간 중 강사 일정 그러면 C 모델 시승은 16일에 가능하다. 아까 그랬을 겁니다. 이제 16일 날 가능한 것이 바로 아까 요거죠. 요게 16일 날 가능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C 모델. 그것뿐이 우리가 선택될 여지가 없으니까 아까 보다시피 C는 아까 12일과 16일인데 10일 날은 아까 여기 A 차량이 됐기 때문에 16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3일에 일정에 가능한 강사 중 한 명은 참석하지 않아도 일정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아까 13일은 이제 2와 강이죠. 한 사람만 참가해도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13일이 되는 사람은 여기 이제 김도 있고 그런데 김은 이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요 여유가 있는 사람.
물론 해도 됩니다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일정에 지장이 없겠다. 이 말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5번도 읽어보면 이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어떤 일정, 시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제가 모아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그리고 이것이 비슷한 문제를 한 두 문제만 보면 아주 쉽게 적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맞힌 문제. 그리고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호텔 객실 일정을 맞힌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제 이런 것과 이제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박 대리는 신입 및 경력사원 바로 채용 면접 시험 담당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여기 월요일 날 1일부터 여기가 개천절 한글날은 쉬는 날이겠죠. 자, 일요일 날도 쉴 겁니다. 그리고 근무가 이제 월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안 되겠네요. 그지? 토요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사실 많지 않겠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 자, 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인사, 재무, 법무, 기획, 홍보, 기술, 교육팀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다.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죠. 날짜는 여덟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서는 7개다. 그리고 교육팀 및 기술지원팀 신입사원은 6명, 경력은 6명을 바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팀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팀마다 이제 어떤 인원을 참가하는지, 그러니까 팀마다 어떤 사원을 선발하는지 해서 여기 팀이 있겠죠. 팀이 여기서 이제 어떤 인사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육팀이 있는데, 이것이 신입과 그리고 여기 경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인원을 한번 배열해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서 곧 인사 및 신입 경력 사원의 선발에는 교육팀의 0.5고, 그러니까 교육팀을 알아야지 또 인사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 법무팀의 총 선발위원은 인사팀 총 선발위원보다 4명이 더 많다. 그래서 법무팀도 알아야죠. 근데 여기 법무팀과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왔는데 그 다음 보면 거기 기획팀은 경력사원만 7명 선발하고, 재무팀은 신입사원 0명, 경력사원 3명 선발하고, 홍보팀은 신입사원만 6명 선발한다. 신입 경력 선발 인원이 구분이 없는 경우는 50대 비율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조건을 모두 이 표에 집어넣고 뭐가 우선인지 일단 확정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0.5라든지 4명 많다, 50대 50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확정된 거로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원에 관한 정보고, 두 번째 보면 어떤 면접 정보가 여기 첫 번째 10월달 첫째 주부터 둘째 주 바로 진행되는데, 공휴일에는 면접을 하지 않고 각 부서별 인원은 선발 인원의 6배다. 바로 면접 인원은 선발 인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선발 인원이 나와야지 이제 6배인 걸 알겠죠. 그리고 재무팀의 면접 수는 가장 마지막이다. 인사팀의 면접은 10월 5일로 한다. 자, 여기서 또 날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이제 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인사. 그리고 맨 마지막이다. 아까 면접팀 맨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이 바로 12일지 11일지 모르죠. 아까 이것이 7개 팀인데 날짜 8이니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것이 있네요. 하루에 한 부서씩 진행할 때. 아까 말한 그런 조건에선 하루에 한 부서씩 진행한다는 가정하에서 기술팀이 가장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연달아 법무팀이 먼저 실시한다. 이건 우리가 흡사 앞에서 봤던 어떤 순서 추령 비슷하죠. 순서.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이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 이런 표시한다 했어요. 바로 법무팀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은행은 이제 순서 추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교육팀은 홍보팀 면접 다음날 실시하고, 두 팀은 기획팀보다 뒤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요거 갖고 이제 아까 이 순서 추리에서 바로 이 표를 완성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어떤 인원을 먼저 확정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날짜를 확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것이 지금 요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조건인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가 일단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자, 풀어봤습니까? 그럼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런 걸 제가 가정했죠. 바로 요 팀이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팀이고, 일단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이 이제 주어진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한번 구해줘야 돼요. 자, 구해보면 다음 같죠? 아까 봤던 내용인데 여기 봤을 때 교육팀 및 기술지원팀은 신입 6, 경력 6. 그러니까 여기 교육팀 여기 6명이라는 얘기죠. 여기 6명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지원팀도 6명입니다. 이렇게 6명. 그 다음에 여기 고담 조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다른 조건이 나와야지 충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획팀은 경력만 7명,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아예 없다는 거죠. 이게 0이라는 뜻입니다. 재무팀은 신입 6, 경력 3, 재무팀은 신입 6, 경력 3 이런 얘기죠. 경력 3 이렇게. 그리고 홍보팀은 신입만 6, 그러니까 경력팀 없다는 얘기죠. 여기. 그 다음에 신입 경력 사원이 없는 경우 50대 50의 비율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는 것은 인사와 법무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50대 50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자, 인사팀에 관한 것은 여기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 인사팀은 신입 및 경력 선발에는 교육팀의 0.5이고, 그러니까 0.5니까 교육팀이 지금 여기 66이죠. 그러니까 이게 33이 될 겁니다. 33. 그리고 법무팀의 선발위원은 인사팀보다 4명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인사팀은 아까 몇 명이냐면 이것은 6명이었죠. 4명이 더 많으니까 이것이 10명. 10명인데 아까 뭐냐면 신입과 경력의 선발 구분이 없을 때 50대 50으로 한다니까 10명을 우리가 배열하니까 여기 5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다 채워졌어. 주어진 조건이 다 맞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지금 위 자료에서 설명자 항상 그런 것은 신입사원 면접 대상은 168명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을 모두 지금 더하는 건데, 6이 이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하고 2명이 더 많아. 그러니까 다섯하고 2명이 하니까 5, 6, 30, 32명이죠. 신입사원은 32명이고, 거기다 곱하기 아까 6배 한다 그랬어요. 여기 실제로 보는 것은 6배수 한다 했죠. 그러니까 6배수 하니까 6, 22, 6, 38, 192명이니까 아무튼 이것이 168명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발에 선발된 총인은 65명이다. 지금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는 겁니다.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배수로 가면 되니까, 여섯이니까 6이 36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5, 6,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이것이 32니까 이것이 62명이네요. 그러니까 65입니다. 이거 틀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거 말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어떤 면접에 대한 일정에 관한 문제네요. 일정. 요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경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잠시 멈췄다 한번 따져보시 바래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읽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바로 첫째, 두 번째 주 공휴일에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면접 순서에서 재무팀은 마지막이고 인사팀은 10월 5일, 그러니까 인사는 결정됐죠. 여기 인사입니다. 인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루에 바로 하나씩 우리가 지어내면 기술전팀, 바로 기술전팀이 맨 먼저 실시하고 연달아 이렇게 법무팀이 한다. 자, 다음에 보시면 교육팀, 홍보팀 면접 다음 날. 그러니까 홍보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로 교육팀을 한다는 얘기죠. 교육팀 이렇게. 그리고 두 팀은 기획팀보다 뒤에 면접 실시한다. 근데 이것이 기획팀이 그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단 아까 보다시피 가장 먼저, 여기 가장 먼저죠. 그러니까 1등, 2등은 정해져 있어요. 인사는 결정됐고 다음에 이제 기술 법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기술이고 여기 법무가 들어갈 겁니다. 이 자리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개천절이기 때문에 비어 있고 연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속도로 들어갈 날짜는 이것뿐이 없어요. 여기 홍보랑 교육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다음날 실시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 앞에 있죠. 그리고 아까 한 게 이게 있네요. 그지? 여기 재무팀이 있네요. 그러니까 재무팀은 맨 마지막 날 재무팀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보다시피 기획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획은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 아까 홍보와 교육팀보다 먼저 한다는 것만 낫지. 이 상태, 확정되지 않은 상태. 우린 그 전에 순서 추리에서도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답을 맞춰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춰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이죠. 법무팀과 인사팀 면접 사이에 기획팀이 있다. 법무팀과 인사. 법무팀과 인사는 그 안에 기획팀이 있을 수 있고 기획팀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옳은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지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 맞추기라든지 순서 추리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획팀의 가능성을 두 가지로 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우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다음에 법무팀과 신입사원의 경력상은 각각 5명이 있다. 아까 그죠. 여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원으로 또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머지는 필요 없었겠네요. 요게 다 각각 5명이라는 것은 아까 그 두 번째 조건, 거기 두 개의 조건. 법무팀 총 선발 인원은 인사팀 총 선발 인원보다 4명 더 많다. 그러니까 여기 6명이 10명이 됐는데 여기 신입 경력 구별이 없는 경우는 50대 50 비율을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것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맞습니다. 5번은 읽어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미 답은 나와 있고.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어떤 일정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그리고 동시에 보면 일정과 인원을 다 물어봤네요. 근데 의외로 답은 쉬웠네요. 일정 알 것도 없이 바로 인원 갖고 구할 수 있던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열심히 풀어준 거죠. 근데 지금 이 풀어본 이 일정은 1번이 끝나지 않고 2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2번에 그지 이 일정이 계속 여러분이 가미돼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이 2번도 바로 보고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동영상을 멈추고 그다음에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이제 이 상사가 박 대리에게 다음과 같은 어떤 일정의 변경을 지시했다. 선발 인원이 적은 2개의 부서는 면접날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아까 이제 무조건 하루에 1개 부서였죠. 이 부서의 면접 실험일을 원래 면접 시간 중 더 빠른 날짜로 정합시다. 그리고 남은 부서들의 앞에 일정을 비게 되면 면접 일정을 하루씩 앞당기도록 하세요.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먼저 이제 그 전에 일정은 어떻고, 아까 그 전에 일정을 우리가 잡은 걸 참고해야죠. 그리고 가장 적은 부서. 자, 일단 인원이 가장 적은 부서는 여러분이 한번 아까 확인했듯이, 자, 2번을 풀다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 이 부분인데, 자, 인원이 가장 작은 팀이 이제 인사팀과 홍보팀이었죠. 이것이 9명으로 6명으로 가장 적잖아. 이것이 이제 같은 날짜 보는 그런 식의 두 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뒤 문제로 다시 원래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이제 2개 부서가 확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날짜를 앞당기게 되며, 다음에 이제 원래 면접 시험보다 빠른 날짜로 정하고 남은 부서를 하루씩 앞당기도록 하세요. 그래놓고 나서 한번 여러분이 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거. 자, 요 밑에 편 이제 우리가 그 전에 1번에서 구했던 이런 식의 내용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다음 문제 풀 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건 보면 이제 가장 인원이 적은 부서를 같은 날짜 동시하고 원래 날짜보다 빠른 날짜 정합시다. 자, 그렇게 됐던 것이 아까 인사 홍보였죠. 여기 인사 홍보였어요. 인사 홍보를 빠른 날짜니까 여기 인사 그리고 홍보가 될 겁니다. 홍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 홍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연히 이제 이것은 기획팀은 그전의 조건 중에서 바로 홍보, 교육, 재무보다 빨라야 될 테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기획팀이 될 겁니다. 기획. 그러니까 기획팀 아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하나로 확정된 거고, 뭐 여기여도 상관없겠네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것이 두 군데인지 한 군데인지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아까 남은 부서들은 일정이 비게 되면 하루씩 당기자. 하루씩 당기니까 아까 이거보다 이게 낫겠네요. 그리고 당기니까 교육과 재무가 이게 되겠네요. 여기 교육 그리고 여기 재무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과 법무는 그대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맞는 답을 골라내면 돼요.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걸 고르니까 같은 면접날 진행한 부서는 인사와 기획이다. 아니죠. 인사와 홍보였어요. 틀렸고. 같은 날 면접을 진행한 이게 부서는 신입사원만 선발한다. 아니죠. 아까 보니까 신입사원과 그리고 경력사원도, 물론 신입사원은 아까 뭔가 홍보만 했나? 인사는 둘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있고. 세 번째,
기술 법무 홍보팀의 면접은 같은 주에 이루어진다. 보면 여기 기술이 있고 여기 법무 그리고 홍보 맞네요. 이것은 첫 번째 주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사의 표시 변경 전과 후 똑같은 부서는 법무다. 아니죠. 법무 말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는 시험은 재무팀이면 10일 날 아니죠. 아까 11일 날 11일 날 다 끝나요. 아까 한 하루씩 앞당기로 했으니까 12일이 아니라 1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렸어.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가 맞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풀 필요는 없지만 바로 보기를 어떻게 틀리게 만드는가를 여러분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표가 확실히 맞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4번, 5번도 봤어요.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봤던 저 일정에 관한 문제에서 바로 일정 문제도 앞에서 어떤 시간 관리 문제로 나온다고 했던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인데 출장 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참 자주 나와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꼭 이 자료 해석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지금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오고, 때로는 일부 문제는 뒤에서 이제 언어 소통 능력에서도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자료 해석과는 다르게 자료 해석은 어떤 표를 해석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따져보면 바로 이제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관한 문제가 또 여기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제주 도착 시간, 그리고 여기 제주에서 끝나고 출발한 시간, 그리고 여기 출장 일치가 나왔어요. 7일에서 8일.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출장 일정 보면 여기서 서울서 떠난다, 어디서 떠난다, 부산에서 떠난다. 그런 떠나는 시간까지 처음에 그러니까 출발이 어떤 점에서 그지 제주까지 떠나는 그 과정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도착하고 거기서 그 출장 일정에 관한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랑 차이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여 수화물을 찾고 공항에 나오기까지 1시간. 요 1시간 이제 문제에서 이제 계산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 또한 출발 시에는 탑승수에서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한다. 요 1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서 이제 차량을 렌트하는데 렌트하는 가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단 렌트카 업체 셔틀버스 이용 시간까지 10분 소요된다. 1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24시간 요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단위가 이렇다는 얘기죠. 1시간 이내 6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하루. 단위가 4가지로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뭐 1번은 필요 없겠지만 2번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휘발유에 대한 1리터 가격, 그러니까 연비죠. 연비를 따져줘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건데, K씨는 제주도에서 업무 편을 위해서 차량을 대여하러 간다. K씨가 B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 대여하던 B 차량이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1시 7일 10시 10분부터 6월 8일 16시 30분까지 이 안에 아까 공항에 나오기까지 시간, 그리고 나중에 바로 출국을 위한 시간, 여기 바로 셔틀버스 이용 시간,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동안에 B를 몇 시간을 대여할 건가, 그 시간 대여를 계산해야지만 우리가 이게 가능할 거야. 아까 이제 그 조건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도착 시간 이거죠. 그리고 공항까지 나오기까지 1시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나중에 출발 시간이 거기 때문에 1시간 전까지 나와야죠.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이용해야 될 시간이 여기 이제 7일날 10시 10분에서 요 1시간이, 그지? 1시간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분이 추가되죠. 10분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하니까 이것이 11시 20분이야. 11시 20분. 반대로 이제 16시 30분인데, 이것이 1시간 전에 나와야죠. 1시간 전에 나와야 될 테니까 이것이 바로 15시 30분입니다. 15시 30분. 여기까지 며칠 걸리겠는가 할 거죠. 물론 이제 11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날짜가 다르니까 일단 24시간 하나 있겠죠. 24시간에다 요 시간만 이제 우리가 다시 구하면 됩니다. 요 시간을 구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4시간 10분이죠. 11시 20분부터 바로 15시 30분이니까 이것이 4시간 10분입니다. 그러니까 B니까 일단 24시간이니까 요게 들어갈 때고,
24시간 64,000이 들어갈 때고, 그 다음에 초과음이 1시간 초과 6시간 이하죠. 요게 들어갈 겁니다. 자, 4시간 10분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바로 이제 10만이 되겠네요. 자, 1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이 2번은 출장 기간 동안에 K씨가 이동 거리는 바로 260km이고 K씨가 대여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바로 이제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그러니까 A, B, C, D, E 차량일 때 유류비합이 가장 저렴한 차량은 대여비와 유류비합은 구한 후 소수점 아래 첫 주자에서 반영한다. 그러니까 계산이 바로 이제 좀 복잡하게 될 텐데 이게 일종의 연비죠. 1리터당 바로 12.5kg 간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260을 이 연비로 나누면 그때 사용되는 휘발유량이 나올 겁니다. 그 휘발유량에다가 바로 이제 휘발유 가격을 곱하면 되죠. 아까 이제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아까 나왔죠. 휘발유 가격을 보니까 이것은 리터당 1640원이고 그리고 경유는 이것이 1360원이네요. 요새는 바로 이제 두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때만 해도 차이가 많이 심했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A, B, C 차량이냐 이제 D, E 차량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가장 저렴한 대여비랑 유류비 합을 모두 구해내는 겁니다. 아까 대여비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하지만 아까 대여비는 계산이 됐죠. 시간이. 아까 시간이 이제 B로 시간이 계산되는 것처럼 24시간하고 그 다음에 4시간 10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바로 요거랑 요걸 더한 거, 이것은 확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류비합, 유류비는 아까 생각했듯이 어떤 거래에다가 연비로 나눈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휘발유 가격 또는 경유 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방금 계산된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여기 A, B, C, D에 대한 이것이 대여비도 대여비. 대여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유류비를 계산해야 돼요. 유류비 계산 이제 아까 2260kg를 요로 나누자죠. 그래서 260 나누기 12.5 이렇게 곱하기 이제 1400. 아까 요 금액이 1640이었죠. 164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비싸죠. 이것도 비싸지. 근데 연비는 더 낮잖아. 그러니까 B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바로 이건 우리가 일단 이걸 계산할지 말지 이제 좀 따져 놓고 그 다음 이제 C를 본다면 얘도 비싸고 비싼데 연비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더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더한다는 얘기죠. 더한 다음에 요거 260을 연비가 16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곱하기 이제 1640을 해줘야죠. 다음에 D도 본다면 이게 연비가 이것이 요거보다 좋습니다. 근데 얘는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E는 할 필요 없다는 거. 가격도 비싸고 연비도 낮잖아. 그래서 요거 D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 D도 이제 이런 얘기죠. 260 나누기 연비가 12야 12 곱하기 이것이 아까 가격이 1360이었죠. 1360 이렇게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한 것이 답이 되겠을 겁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이제 계산을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요거랑 요거는 값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해 줘야 될 겁니다. 어느 게 더 싼지. 근데 요것은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물론 이제 연비는 여기 요거 12.5랑 10이랑 비슷한데 연비는 비슷한데 요 가격은 좀 싸죠. 근데 이 금액을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3만 원대뿐이 안 돼. 이거 3만 원대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3만 원대 나오겠죠. 근데 3만 원보다 덜 나올 수 있지만 요 차를 보세요. 요 차를 보면 이것이 5천 원이고 요것도 이제 3천 원이기 때문에 8천 원 정도 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바로 맨 처음에 구한 요 임대 비용이 렌트 비용이 요것이 말한 이제 한 8천이면 거의 이것이 20% 이상인데 요 금액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뭐 20% 이상 비싸진 않을 거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요거보다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와 C를 갖고 계산한 다음에 답을 확정할 것 같아. A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12만 7,800원대 나오고 이건 12만 8,100원대 나오거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야가 300원 차이뿐이 안 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답은
가장 싼 게 A가 되는 거죠. A가. 답은 A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더라도 다 풀지 않고 아까 B와 E를 제외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 다음에 D를 할 건가 말 건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 번 문제를 풀었던 능력에 달린 거고,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3개 계산하는 거죠. 뭐 2개 계산이나 3개 계산이나 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판결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이 4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어디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여러 가지 정보, 그때 정보가 어떤 시간과 그리고 비용에 관한 거겠죠.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그럼 유사 문제 나왔잖아. 이것이 이제 문제 처리 능력에서 바로 이제 자원 관리, 그 중에서 시간 관리, 또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용 관리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맨 뒤에다 놓았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방법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고속도로만 이용하는 거, 대신 여기 통행료가 들어가죠. 다음에 국도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료가 적지만 고속도로와 국도를 오가는 거. 그리고 여기 휴식 시간에 관한 것은 보다시피 시간에 관한 거죠. 통행료는 바로 금액에 관한 거고, 다음에 주행 거리랑 그때 이제 평균 속도는 이 두 가지는 시간에 관한 거고, 주행 거리를 평균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다시피 이 주행 거리를 연비로 나누면 그때 이제 휘발유량이 나오겠죠. 거기다 휘발유량에다 가격을 곱하면 전체 어떤 연료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나온 문제는 김 과장이 회사에서 컨퍼런스 장소까지 가는 3가지 방법의 평균 소요 시간. 그러니까 평균 소요 시간, 그러니까 1, 2, 3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자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시간이 여기서 보다시피 그저 한 30분, 그 다음에 40분, 20분, 10분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실제로 본다면 실제로 이렇게 두째 자리까지 뭐 반으로 할 필요 없고 대략 평균을 구하더라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정도 같아. 이런 문제는 항상 그렇게 풀어야 돼. 정확히 시간을 구하기엔 정확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에 관한 거니까 소요 시간에 관한 거니까 아까 주행 거리를 평균 속도로 나누죠. 그 다음에 여기 휴게소에 걸리는 시간 요거까지 더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단 고속도로에 대한 것에 대한 평균 속도 나누고 국도로 한 다음에 더해줘야죠. 단 여기서 이제 요 시간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자, 해보면 다음과 같네요. 여기 220을 바로 110으로 나누니까 2시간이죠. 2시간에다 40분이 들어갑니다. 2시간 40분이야 이것은. 다음에 이것은 똑같이 계산된다면 이것은 265를 요거 60으로 나누죠. 65. 근데 이거 나누면 이것이 63, 64, 24, 54, 20. 그래서 약 이것이 한 4시간, 4.2시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4시간이라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3가지 평균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20분씩 3곳이니까 1시간이죠. 1시간. 1시간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 5시간이 된다는 뜻이죠. 요것은 이제 2시간 40분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복잡한데 145를 100으로 나누죠. 145 나누기 100 이거. 다음에 더하기 108 나누기 60입니다. 이렇게. 거기다 요거 30분, 20분이니까 50분이겠죠. 50분. 이걸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구하다 보면 요거 그지 계산해 보면 이것이 1.45시간 대략 계산한다면 이것이 한 3시간 10분 정도, 3시간 15분인가 그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겠죠. 요거 계산해 보면 이것이 3시간 15분 정도, 거기다 50분이죠. 50분.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전 이제 이렇게 구하고 싶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요것은 이제 합쳐서 5시간이 좀 넘어. 요것은 4시간이 좀 넘죠. 요건 그지 어떤 2시간 40분입니다. 3시간이 안 돼. 자, 다시 보죠. 이건 5시간이 넘고 요거는 4시간이 넘어. 요건 3시간이 좀 안 되죠. 세개 평균하면 저는 4시간에 가장 가까울 거로 예상되거든. 실제로 저도 계산을 안 해봤어요. 이거 말고 이건 너무나 작고 이건 너무 많잖아. 나머지는 말도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3시간이 약간 안 돼. 얘는 5시간이 넘어. 얘는 4시간이 약간 넘죠. 그럼 결국 4시간에 가까울 거라는 얘기야. 자, 실제로 이런 문제, 평균에 관한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를 보고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거 갖고 다시 간다면 아마 이거 갖고 이제 실제로 평균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 수점 아래 두째까지 구하는데 아마 2분 이상 걸릴 겁니다. 2분은 우리가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NCS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대략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여러분이 강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구해보더라도 답은 3시간, 4시간이 가장 가까운 시간을 나옵니다. 이것이 5번의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2번 보면 김 과장이 바로 이동 방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에 관한 내용을 물은 것은 아까 이제 소요 시간에 관한 걸 구했죠. 평균이 4시간 나온다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비용에 관한 것도 같이 물어보네요. 방법 1로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하여선 최소한 9시 12분에 출발해야 된다. 방법 1로 갈 때 아까 계산해 봤으니까 2시간 아까 40분 걸렸던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그러니까 틀렸죠. 이것은 9시 12분이 아니라 그 전에 8시 50분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보기를 본다면 평균 연비가 18km/h일 때 다른 자동차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방법 2는 요것은 평균 연비가 14인데 그거 말고 18로 간다는 거죠. 총 소요 비용은 20580이다. 자, 이런 얘기죠. 265를 265 나누기 18 거기다 곱하기 아까 1400이었죠. 이걸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요것 때문에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자, 이것이 이제 20611이 나와. 물론 이제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정교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 206까지. 근데 여기 20580이죠. 그래서 이것도 약이잖아. 약이기 때문에 대략 이걸 맞는 거로 하고 싶어. 제가 하고 싶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답이 나오면 멈춰야죠. 옳은 것이니까. 근데 이 나머지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방법으로 갈 경우 16.7리터다.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이거보다 좀 적게 나와요. 이건 뭐 3방법은 알겠지만 여기 145를 17로 나누고 108을 105로 나누죠. 그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이 나눗셈 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왔다 보고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는 것도 한번 우리가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15.7이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어. 답은 2번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다음 6번 문제였습니다. 6번도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이 시간 배정에 관한 거고, 자석에 관한 어떤 배정에 관한 겁니다. 자, 어떤 장소 배정과 배정에 관한데 아주 대표적인 시간 관리 문제야. 근데 이것도 제 NCS 기본 강의, 그러니까 제 2단계죠. 2단계 23강의 보면 첫 번째가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또한 이런 식의 어떤 시간 관리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시고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되셨습니다.